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6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요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일단 뉴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 메이커가 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뉴스를 많이 만드는 것은 언론의 관심을 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목표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당 지도부, 중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윤핵관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맹종 의원, 이런 분들은 출마를 포기하든지 험지에서 출마해야 된다. 험지라면 주로 수도권인데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어놓고 있고,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은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내년에 국민의힘이 만약 진다면은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 집니다. 사전투표에서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왜 사전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낮으냐 하면은 사전투표를 하면은 그 표가 도둑맞는다 하는 이 음모론의 영향을 받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지지만은 본투표에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아주 안이한 발상입니다. 사전투표는 우선 편리합니다. 이틀 동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고 더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도, 직장에서도 또는 외국은 안 되지만 국내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입니다. 이틀 중에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본투표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3일 투표할 수 있는데 그 하루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투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꼭 하루만 꼭 본투표만 하겠다고 고집을 하다가는 그런 표가 한 지역구에 몇백 표가 된다? 이게 작은 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표차가 아주 근소합니다. 몇십 표, 몇백 표로 갈리는 경우가 숱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지면은 본투표에서도 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은 계속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론자들과 인요한 위원장은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왜 결별을 하지 못했느냐.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없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출마자 아니겠습니까? 출마한 사람 중에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올 때 그건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준석, 이분도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낙선했는데 이준석 그리고 오세훈, 하태경, 홍준표 요 네 사람 정도가 기억납니다.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용감하게 음모론자들과 싸웠죠. 당 차원에서 조사는 했는데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지근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또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딱 끊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다. 그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것도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희한한 부류의 인간 집단이 국민의힘에 아주 크나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용한 위원장은 다음에 공천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한 사람은 공천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걸릴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맞섰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4사람 정도지만은 그 나머지 중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성이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주의 주장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함으로써 협조를 해주고 한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많습니다. 이들은 공모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모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눈치 봐가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워왔던 국민의힘 내의 이 비열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사전투표 해야 되겠구나. 사전투표에서 이번에는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전투표 반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중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부실한 관리를 했습니다. 그건 부정이 아닙니다. 부실 관리를 했어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거 봐라 이게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게 윤석열 지지층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안 하게 만들고 본투표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코로나 하루 발생자 수가 한 몇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 가려고 하던 사람도
이렇게 선거 부정이 있는데 내 표 어차피 도둑 맞을 것이다. 기권해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전투표 날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는데 당일 투표 날에는 많이 오니까 거기 갔다가는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수십만 표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불과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즉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낙선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이니까 여러 지역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거죠.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시급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즉 사전투표 반대를 주장했던 정치인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총선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